사람들이 지난 2달을 겪으면서 이제 정치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해했고 이 중요도를 이제 처음으로 느꼈으면은 이게 한 30 정도를 중요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50 정도를 중요하게 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능력은 아직은 생기지 않으신 상태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이란과 이 중동의 이슈보다는 훨씬 미중의 회담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차원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상태가 지금이겠죠. 지금 현재 오늘자재 비중이 95%입니다. 전쟁 전보다도 지금 위험자산의 비중을 더 높여놨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테크에 대한 로직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감속된 상태에서 미중의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한 상황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것이 지금 엇물려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올해 들어와서 가장 높은 상태가 지금입니다.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다. 네. 그래도 한참 힘들었을 때 또 우리 대표님 조언 덕분에 힘들 때 좀 비중 조절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정학적 우려가 반영됐다고 보실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해요. 시장에 대해서. 좀 전에 미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미소 2부 때 주제가 시진핑의 미소가 있어요. 미소라고 돼 있는 네. 자료가 지금 여기 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란 말은 빼고 미소를 계속 지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진짜요?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늘 오래간만에 자동차까지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차로 비유해서 차를 타고 계시면 뚜껑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오픈카입니다. 뚜껑을 열고 그냥 올라갈 겁니다.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 느껴지는데, 네. 한상희 의원님은 아니 네. 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 이란 관련 이슈는 다 끝났다고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미국 이란 간의 이슈는 실물 시장에서는 안 끝났죠. 근데 지금은 금융 시장에서는 끝나 있는 상황이라서 두 세상이 보는 차이가 많이 큰 상황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지속 가능하고 현상을 반영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 사건의 모든 부분이 발생한 부분은 미국의 개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주도하에서 됐든 뭘 다 떠나서 근데 미국의 개입이 지금 이 트럼프라는 그 방송국 PD분이 자기 쇼가 지금 안 먹혀요. 그래서 그 쇼에서 이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페드를 건드리는 미국 내부의 그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모습이 어제부터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아니냐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줄어들 그러한 상황, 그게 이제 지금 엑짓 스트래티지라는 멋진 용어로 얘기되고 있지만 판을 다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방식의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에 확률이 높아서 그걸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죠. 뭐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올리는 사람의 뇌구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사람한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리한 상황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의 문제에 개입이 줄어들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불안도가 높은 상황에 워낙 투자자들이 많이 처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봐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미 이란 협상이 혹여나 다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다까지 가정해서 뭔가 투자 포지션이나 이런 걸 조정할 필요도 있을까요? 너무 멀리 나간 걱정인가? 지금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네네. 사실 투자자 중에서 글로벌 투자 전체로 보거나 한국 투자자 중에서 제가 지정학이나 정치 이슈를 가장 많이 넣는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보다 질문이 더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계세요. 뭐냐면 사람들이 지난 2달을 겪으면서 이제 정치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했고 이 중요도를 이제 처음으로 느꼈으면은 이게 한 30 정도를 중요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50 정도를 중요하게 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능력은 아직은 생기지 않으신 상태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지금 중요도가 극단적으로 늘었다가 지금 살짝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포인트가 너무 꽂혀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지금 들렸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그 부분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가 국제 정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는 최근에 했었던 모든 강경한 방식이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무언가를 자기가 얻어오는 부분들을 세계나 미국 안에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국은 또 활용할 겁니다. 쟤한테 뭔가를 이만큼 주면서 내가 얻는 건 뒤에서 더 많이 얻어야지 라는 방식으로 둘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이 이란과 이 중동의 이슈보다는 훨씬 미중의 회담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차원에서는 플러스 값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상태가 지금이겠죠. 네, 수급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약간 애증의 외국인인 게 그래도 들어와 주면은 잘 가고 떠나면은 또 이렇게 지수가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오늘도 잘 가지고 삼성닉스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당분간은 우리 증시에 좀 머물 거라고 기대해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우리 시장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 따른 태도가 한국 시장에도 묻어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 한상희 연구원님이 저보다 미국 시장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좀 마음이 다시 좀 편해지셨겠습니다. 미국 시장 은 항상 편하죠. 아 그래요? 항상 시장은 뭐 오. 주식이 항상 네. 예. 네, 뭐 역사적 아까 근데 고점을 다시 사실은 올라오고 그 회담할 때 못 여쭤봤는데 네. 회담이 한번 이게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캐비너시 청문회도 3월 초에 하기로 했던 게 지금 계속 한 달 넘게 밀려가지고 네. 이제 파월이 하는 얘기에 사람들이 가식도 귀를 기울이고 네. 트럼프는 계속 한다 그러면 자른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회담이 혹시 한 번 더 연기가 되면 그때도 그래서 사실 조금 주식이 3월 19일 FOMC 그리고 회담 연기가 맞물리면서 주식이 특히 3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도 5,050 그래서 코스피 갔다 왔는데. 지금 그때랑 비교하기에는 지금 전쟁이라는 부분을 겪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랑 비교하는 게 적절한 포인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대한 상황을 연계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셨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자산에 대해서 매우 헷갈려 하다가 일단 정고점이 왔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든 갖고 있는 사람이든 지금 상당히 너무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일단은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아직도 헤지펀드들은 지금 숏 포지션이 가장 역사상 큰 포지션으로 지난주에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롱머니들은 말은 지금 괜찮다고 하는데 현금 비중을 다시 올려놨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을 다시 극단적으로 낮춰놨다가 평균적인 수준으로 올라놨으면 시장이 역사상 고점을 가는데 시장 또 지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의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메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뭔가를 또 추가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국 시장이라는 개념이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나쁘지가 않거든요. 물론 대만 시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색깔을 가진 AI의 노출도가 가장 높은 시장의 방향성이 매우 강하지만 그 부분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개념이 추가적으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선물을 통해서 사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사는 친구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복잡하게 해서 들어오는 포지션들을 많이 처음에 먼저 매매하고 그 다음에 머니 무브가 되면서 그냥 현물을 사는 그러한 매매들이 따라서 들어오는 게 구조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러한 매매들이 발생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선물의 매수가 그러한 신호가 되면 좋겠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고 가능성도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TSMC가 실적도 잘 내고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TSMC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ADR이 그렇죠. 지금 네네.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있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네, 0. 그러니까 좋았다가 지금 이제 0.7%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 0.7%요? 네.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네. 기대를 좀 했잖아요. 어제 ASML은 반대로 그래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세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사실 정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했고 어제 나스닥이랑 그 S&P 둘 다 네.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가 좋긴 좋은데 이미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될 수 있다. 시클리컬한 회사가 이익의 고점에서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이 쌀 때는 시클리컬해도 사도 되는데 다시 삼성전자 22만 원 가까이 왔고 네. 하이닉스는 아마 120만 원 가까이 다시 왔으니까 오히려 이때는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지난번에 한 달 전부터 올라가면서 굉장히 위험 신호를 사모 시장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까지 합쳐지면서 줬다가 그때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서 신용물들에 대한 긴장을 극단적으로 줬던 상황이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한 1주, 2주 사이에 분위기가 다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험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낮아진 방향인데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신용 문제가 갖고 있던 것과 전쟁이라는 이슈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고점으로 왔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정리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번 시장의 상승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자산 시장만 강한 상황이 역사상 거의 없는 사례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보시면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에서 주택의 매도자가 매도 가격을 인하하는 비율이 역사상 가장 높은 방향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돈이 위험자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주 설명드리다시피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과학의 시대에 노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IT 테크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게 중국 주식이 TSMC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주식이어야 됩니다. 테크 주식이. 그래서 그 머니무브가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방향성이 살아나는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안정도가 더 있어서 지금 한상희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러한 부담감들은 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IT 테크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것도 어떤 이제 흐름을 읽어내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를 접근할 때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야 하느냐, 흐름 파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좀 중요한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시클리컬로 여전히 볼 것이냐, 성장주로 볼 것이냐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변수가 두 개면 두 개를 다 항상 갖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 비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시크리컬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모든 주식을 볼 때 한 7, 80%를 차지했는데 네. 지금은 모든 주식을 볼 때는 한 3, 40%를 차지하고 어떠한 업종에는 그 비중이 높고 어떠한 비중이 낮다라는 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시각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크리컬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시크리컬 비중이 색깔을 내는데 한 40%, 나머지 60%가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와 새로운 부분이 만든 현상 두 개를 합친 부분이 60%를 주식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이익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계속 환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클리컬 비중이 작아지면 결국은 그걸 주식적인 용어로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된다는 뜻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네. 이제 내년 영업이익 지금 뭐 400 몇 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뭐 3, 4배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우선주 포함해도 4배 그렇죠.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에 시클리컬 할 때보다도 싸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세요? 시클리컬이 많을 때보다도 싸졌거든요. 만약에 내년 이익이 맞다면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시가총액 대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네. 100조짜리 회사한테 이익이 100억인 것과 1000억짜리 회사한테 이익이 100억인 건
이익이 100억인 것 같지만 매우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자체도 예전에 그 우리가 사이클 피크나 이익이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할 때 그때랑은 지금 체력 자체가 달라진 부분, 시가총액 사이즈가 너무나 달라졌고, 그다음에 AI라는 현상이 진짜 가짜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 없는 거죠? 이제는 뭐가지? AI가 진짜냐 가짜냐 아직 안 믿는데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구나. 네, 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없으면 네네. 이 정도가 주식시장이 아니겠죠. 그렇구나. 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진짜로 다 믿는. 지금 클로드가 지금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쓰기가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요? 그 애들이 네, 지금 쓸래요. 취직을 못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거를 안 믿는구나. 또 다양한 그렇군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없어질 때까지 혹은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걸 정말 후회할 때까지 AI 현상이 세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밸류에이션이 그 숫자가 우리가 이걸 예전의 기준으로 보고 있구나. 지금 최근에도 구글에서 메모리를 적게 쓰는 기술이 만들어졌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잠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적게 쓰는 기술이 발생을 하면 만들어지면 그게 안정화되면 기존에 안 쓰던 부분까지 또 AI 기술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되는 기기들이 증가할 부분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현상인데 이건 저를 그 예전에도 그 쉽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신발 회사가 AI 한다고 해서 6배 올랐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모르셨구나. 몰라요, 모릅니다. 예. 이름이 뭐였더라? 세 글자인데 온 머신인데 예전에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요. 네. 천연 소재로 신발 만드는 회사가 네. AI 서버 쪽 관련된 거 한다고 해서 어제 주가가 600% 가까이 올랐어요. 멋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 닷컴 붙이면 모든 게 다 주가가 올라갔던 게 99년, 2000년도에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실제 나타나는 것들이 AI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전에 뭐냐면 항상 진짜와 가짜는 진짜 현상이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에 그때가 그 현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거의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뭐 이런 얘기들과 만들어질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구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제가 오늘 무슨 기사나 방송을 보다가 이건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표님한테 꼭 설명을 너무 듣고 싶은데 네. 테슬라가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죠. 이게 뭐 엔비디아나 기존에 있는 반도체 플레이어들한테 악영향을 주는 약간 시장을 잡아먹는 이슈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터보컨트랑 네네. 비슷하진 않지만 네네네. 이게 이제 약간 시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냥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건지 네네. 어떤 건지에 대한 의견하고 어떻게 보는 게 바람직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인류를 되게 많이 바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기술들이 있고. 그 이제 철도도 그런 것 중에 분명히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철도 버블을 많이 활용해서 이해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철도를 처음 만드는 게 영국 쪽이었고 영국에서 유럽으로 퍼졌고 유럽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퍼졌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로 퍼졌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 수많은 철도 회사들이 각국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한 회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철도를 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철화 됐지만. 근데 지금 만드는 거는 새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정말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새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생각이죠. 네, 계속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AI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얘도 잠이 안 자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 전혀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24시간 돌아갑니다. 오늘 지금 방금 저희 큰아들님도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왔는데 집에 지금 프로그램 다 자료 넣고 너 돌려서 만들어 놔놓고 시켜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걔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밥을 먹고 대화하는 사이에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동시간에도 안 됐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이제 AI들은 수많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차원이 다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학 모델에 대한 증명들을 AI가 많이 해가는데
기존에는 인간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분야를 아는데 평생을 써도 시간이 모자라서 아무리 능력 있는 수학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와 이 범위랑 또 다른 것을 두 개를 그 정도 강도로 알아서야 합쳤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지금 최근에 AI가 증명해내는 난제들을 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불가능했던 일인데 가능하게 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중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금 오늘 시청자들 중에서도 지금 수학의 난제 이 부분의 얘기를 처음 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내가 몰랐던 게 하나하나 알면서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익숙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 그걸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또 다른 부분이 생기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를 바라볼 때는 이게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끼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클로드 말씀하셨는데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네. 이게 이제 또 보안 관련해서 뭔가 화두를 던지면서 뭐 미토스 쇼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변곡점이 될 정도로 저희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네, 바라보고 쇼크가 맞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고 그 회의를 한 것은 기존의 이 시스템을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하죠. 디스트럭티브 이노베이션이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과 체제 시스템을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부분이 영향이 크면 이거를 바로 공개해서 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그 부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붙여가지고 일단 적응하면서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책을 하는 정도 선에서 사용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제한을 지금 두고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단계가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정도의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네. 시스템 자체를 바꿀 정도의 기술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면 이 부분이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계속적으로 지금 안 오픈돼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사이버 보안 얘기는 관련된 거는 이제 시작인 거라 앞으로 또 진행되면 한번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제 매크로 얘기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이제 대표님이 오시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을 빼고 만약에 주목해야 되는 매크로 지표가 있다면 네. 뭐를 가장 지금은 중시하시겠어요? 실질적인 현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동성 지표를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로직이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AI를 바라보는 로직, 뭐 안 보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셨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강세의 플레이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1년 전과 6개월 전과 지금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이 다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주시장은 왜 어려웠어? 그것은 과학도 경제도 아닌 전쟁 때문에 흔들렸던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이슈가 줄어들고 난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의 로직인 과학과 경제를 볼 텐데 과학에 대한 부분의 뷰가 별로 변동이 없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나머지 주가에 실질적으로 우리 계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데이터, M2 데이터가 됐든 금리 데이터가 됐든 이러한 유동성 데이터를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유동성 데이터가 근데 이제 매일 나오진 않으니까 금리도 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리 매일 나오니까 숫자가. 금리 매일 나오고 그다음에 M2도 위클리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거 두 개는 금리가 이게 있다가 전쟁 터지고 잠깐 3.96에 갔다가 4.4에 갔다가 지금 이제 안정되면서 4.2 얼마거든요. 네. 요게 사실은 데일리로 보면 가장 유동성의 프록시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금리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로직 하나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한 6개월 전 정도에 와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게 무기로 봐야 된다. 이게 탄약이다. 천군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의 무기만큼 중요한 부분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금리를 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란과 중동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세력이 계속되면서 지금 회담을 한다고 해서 서로 간보면서 뭔가를 주고받을 게 있는 거지 패권 경쟁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패권 경쟁이 계속된다는 상황에서 테크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쪽 산업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안정도를 유지시키고 있어야 테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그거를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패권 전쟁에서 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뭐 유동성을 어떻게 건드리든 어떤 정책을 쓰든 금리의 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건데 그게 만약에 실패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흔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의 뭐 주요 키워드라던가 주요 매크로 요소를 또 여쭤보고 답변해 주셨으니 네. 결국에는 이제 이걸 거쳐서 네. 나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또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저 아까 오픈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투자 전략이 어디 또 있어요? 한 번 더 또 네네. 해주셔야죠, 꼼꼼하게. 그러면 아. 오픈카는 일단 오픈카인데 오픈카인데 일단 네. 반도체는 뭐 당연히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겠네요. 네네네. 어, 이 업종 측면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말씀해 이런 것도 주셔서. 없으신가요? 뭐 반도체 그냥 주구장창 일단. 반도체는 업종의 선택은 없어요. 지금 제가 그 지난번하고 한 달 정도마다 뵙잖아요. 네. 2달 전에 3천이 아니죠. 6,200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때 이 방송에서 제가 맞아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주식 비중이 75%였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한 달 뒤에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비중이 25%였어요. 지금 현재 오늘자 제 지금 비중이 95%입니다. 전쟁 전보다도 지금 위험 자산의 비중을 더 높여놨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테크에 대한 이 로직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감속된 상태에서 미중의 패권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한 상황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것이 지금 엇물려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올해 들어와서 가장 높은 상태가 지금입니다. 네, 이 그러니까 정도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또 워낙 전문적으로 또 하시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대표님의 전략을 좀 차용해서 주식 한 8, 90 가져가도 괜찮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뭐 일단 한 달 동안은 한 달 동안은 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오르는 건 없지만 어느 그렇죠. 정도의 그게 기간 있어요. 동안은 오를 거라는 게 말씀이시니까 반도체를 다 많이 가져가고 그건 일단 저희가 결론 냈으니까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업종도 요즘에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백화점주도 많이 오르고 뭐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니까 앞으로 실적 좋을 기업들 보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네. 이제 눌려 있으니까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도 최근에 오르는 그것도 장이잖아요.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인데 지금 테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로직이 가장 강하다면 그리고 역사상 고점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주도주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이사이 며칠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면 지금 이 AI에 가장 관련된 건 우리가 늘 하던 얘기예요. 전력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에너지가 지금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전통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가 다 엇물려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태양광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전력 관련된 주식에서 태양광 관련된 주식이 붙고 그래서 최근에 OCI와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세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같이 엮여 있는 부분으로 에너지라는 개념의 단어의 확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동안 이제 출연해 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은혜도 이제 항상 주목해 오셨었는데 최근 은혜 조금 흐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최근 은의 중요성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이 갖고 있는 그 중요도는 작년 6개월 정도 전에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인데 흥분도를 지금 은이 최근에 감소했어요. 이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얘가 지금 안전자산인지 유동성 자산인지
그것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섞여서 잘 모르겠는지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 하락 탄력도가 귀금속 시장이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재 전체 사이클 시장 안에서 원자재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가가 너무 안 되니까 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귀금속 플레이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유가가 지금 전쟁이 나고 나니까 중요해져 버리니까 귀금속 플레이 하던 부분의 일정의 자금을 유가 쪽으로 뺐을 겁니다. 그 이동이 지금 생겨버리면서 귀금속 전체에 대한 부분에 감속되는 그러한 수급 이슈가 너무 크게 생겨가지고 그쪽의 탄력도는 좀 줄여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은이 약간 한국 시장처럼 뭔가 변동성의 그때 대장이었죠. 프락시거나 이런 거였는데 지금 저도 차트를 보다 보니까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고점보다 많이 밑에 많이 있잖아요. 밑에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국 주식은 어쨌든 신고가를 냈고 네. 한국도 곧 신고가를 내려고 하고 네. 비트코인도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진짜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 나고 나서 정고점에 못 가 있는 업종에 손이 나가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포트에 금이나 은을 지금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금값이 4,830불 정도 되네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넣지 마십시오. 금은 다 필요 없다. 그럼 원자재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자재도 필요 없고 당연히 주가 좋을 거니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역사상 고점이라는 그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상 고점에서는 확산보다는 가던 애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 회사가 AI 한다니까 하루에 6배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을 금이 됐든 뭐 어떠한 다른 원자재가 됐든 한 6개월 구간에 100% 상승할 확률 거의 적습니다. 근데 AI 붙여가지고 그냥 질러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에너지 회사가 됐든 AI 회사가 됐든 AI의 가짜 프락시 회사가 됐든 더 많을 겁니다. 그쪽을 보시는 게 투자자 측면에서는 더 낫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100 중에 주식으로 90 채우고 나머지 10은 아까 95라고 하셨어요. 95라고 하셨나요? 95를 지금 갖고 있고요. 우리 한상희 연구원이 싫어하시는 빅스를 조금씩 사서 넣고 있습니다. 보험, 네트로 보험을 하고 있어요. 95가 아니신 거네요, 그러면? 네트가 한 90 정도 되시는 건가요? 네수를 95예요. 지금 빅스를 2% 사놨어요. 아 그럼 93 대략. 그러니까 90이 넘긴다는 얘기시네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현금 갖고 계시는 거죠?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뭐. 네. 혹시 그거 다 한국 주식이신가요? 지금 현재 비중은 원래는 중국 주식이 제일 비중을 높게 네. 가지고 오다가 중국 주식의 비중은 그대로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수를 중국을 25%, 나머지 미국과 중국을 남은 75의 절반씩을 미국 한국을. 미국 한국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수 비중이 25인데 26%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37.5%인데 45%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미국 주식과 일부의 해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제일 많으신 거네요. 최근에 그 전쟁의 상황이 개선되는 포인트를 보면서 반도체를 확 늘렸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불안도가 높아진 개인 불안하죠, 투자자로서 불안하죠. 네. 이번에 또 지정 확정 리스크 한번 겪고 나니까 그럼. 나 자신을 믿지만 흔들린다 뭐 이런 상황들을 그렇죠.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최근에 나온 게 네네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익스트림 피어에서 피어까지 오는 데는 전쟁 상황에서 며칠이 걸렸어요. 근데 피어에서 뉴트럴로 오는데 하루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뉴트럴에서 그리드로 옮기는데 또 하루 만에 왔어요. 지난 이틀 동안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심리가 급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심리의 급변을 만드는 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아직은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쫓아오면서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지금 단 3일 동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역사상 고점인데 익스트림 그리드가 아니라 그리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보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밑단에 깔려 있는 로직이 굉장히 큰 로직의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약삭 빠른 투자자들이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불안도를 왜 말씀을 드렸었냐면 주식 이제 꽤 담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불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다음 달에 오시기 전에 변수도 한번 여쭤보고 내 안에 좀 어떻게 품고 되면 있어야 주식을 좀 줄여야 될까? 어때요? 뭐 이럴 때는 왜냐면 매일매일 대표님을 뵐 수 없으니까 그러게요. 물론 이렇게 보셨는데 저 채널에서 보면 되지 뭘. 그래도 근데 또 그래요, 매일 매일매일 업로드가 아니니까
해요. 아, 멘토링도 그렇죠. 안 그러니까 합니다. 혹시 저희가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변수나 이런 지표가 보이면 여러분 그래도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미중 간의 얘기가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미중 간의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 로직을 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테크와 AI 관련된 부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가 나와서 대국민 담화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뭐 한 거지? 왜 저 한 거지? 아무 새로운 얘기 없이 저걸 뭐 한 거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관련된 분위기가 미중 회담과 관련된 이슈로 나오면 그건 시장에 충격이 됩니다. 네. 여기 5월 중순이나 꼭 조금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잘 확인해야죠. 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오픈 AI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대형 IPO 상장 앞두고 또 이제 증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이 될지 오히려 이제 정점을 찍고 뭔가 조금 이제 그냥 저냥 단계적으로 좀 그 근처에서 맴도는 게 될지 아니면은 새로운 좀 상승 동력이 될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IPO가 이제 전통적으로 확률상으로 보면 빈도로 봤을 때는 그게 나왔을 때 피크 신호로 쓸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같이 진행되고 있듯이 역사상 처음 있는 지능의 대체라는 과정이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냥 IPO 사건으로 동일하게 보기는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 이게 만약에 좋게 발생해버리면 오픈 AI가 클로드가 이렇게 좋아? 그럼 다른 애들의 평가도 같이 올려줘야 되겠네? 라는 부분이 했을 때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오픈AI가 됐는데 얘도 그냥 그렇고 남의 돈을 다 얘네들이 빨아들였네? 라고 하면 그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돼야 될지가 중요한데 지금 전쟁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안 좋은 쪽의 시나리오를 많이 떠올리면서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아나운서님도 질문하면서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계속 강화시켰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지수가 확 반등을 하면서 사람들은 아직 상상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도 고점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넘고 이런 뉴스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좋은 쪽의 상상력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부분이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저기가 평가를 받으니까 다른 애들도 같이 좋게 평가를 해줄 수 있겠네라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지금은 저는 적지 않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또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1부는 오종태 오투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함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